바쁘신 일정에도 설명에 참석해 주신 미락시 의원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게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아마 가곡동에 우리 신수 개선 사업을 통해서 아마 우리 가곡동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요거 끝나고 나면 가곡동에 아마 뭐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침수되는 지역은 없을 거라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큰 사업입니다. 애초에는 금액이 또 3분도 1분도 하고 넣어가지고 전체 금액이 400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배수장도 새로 짓고 전체적으로 이쪽 쪽에 경남 아파트 밑으로 개선되자고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길 쪽으로 아마 그 하수구의 경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각도가 맞지 않아서 배수가 잘 안 됐던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곡동의 이 하수 부분들은 배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궁금한 점도 질문 잘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이 되는데 같이 또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런 일하고 같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영도 의원은 사전에 딴 데에도 약속이 있어가지고 11시 시청에 행사도 참석 못하고 여기 못 온다고 꼭 좀 이야기 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설명 잘 하시고 지역에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어서 미락시 의회 이현호 의원님이 인사 말씀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도시 침수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건의가 있었고 또 저도 역시 현장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화수도가에서 원장 기장님하고 잠깐 주문관 정도 나와 계십니다. 오늘 주민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평소에 느끼고 계시는 부분들이나 오늘 설명 듣고 궁금하신 부분들 충분히 오늘 말씀 주시면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반영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후 설명을 진행하시 오프카 측에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화수도가 하수시설 담당 박재인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공장님,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박현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곡지구 하수 정비 중점관리 침수 예방 사업으로 가곡지구의 하수 범람으로 잦은 침수 피해가 있는 가곡동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하여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사업의 설계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박종도 차장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마친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박종도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좀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가곡 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사업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먼저 사업의 개요와 침수 원인 분석 그리고 주요 설계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연간 강수량 자체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침수를 유발하는 집중호우의 그 크기도 점점 더 최근 들어서 아주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 빈도도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집중호우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가곡 지역에 있는 우수관로를 키우고 또 비물펌프장도 신설하거나 증설을 해서 가곡 지역의 침수 위험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추진 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우리 가곡 지역의 침수 예방 사업을 위해서 밀양시 상하수도가에서는 상위 계획인 하수 정비 대책을 2010년도에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후에 본 사업에 신청을 해서 약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거쳐서 본 사업이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설계는 20년도에 착수를 해서 현장 조사하고 기본 실설계 그리고 몇 가지 행정 절차들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밀양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남은 설계 과정에서 남은 행정 절차들이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뭐 재원협의라든가 공사무 사정검토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끝나게 되면 올해 한 8월 말이나 9월 정도 돼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절차들이 이제 보통 환경부나 조달청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라 가지고 검토 기간이 조금 유동적이라서 착공 시기는 8월보다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약간 느려질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뭐 몇 달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계 가무량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빚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 환경부에서는 30년 빈도, 그러니까 30년에 딱 한 번 올 정도의 확률의 큰 비에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설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밀양 관측소에 지난 50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자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3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확률의 비는 시간당 75mm 그리고 1강우량으로는 277mm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30년 빈도보다도 저희가 뭐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다른 지표들, 예를 들어 상위 기본계획인 정비 기본계획이나 관계 성능 목표 등을 비교해본 결과 가장 큰 값인 시간당 80mm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시간당 80mm가 아마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보통 이제 기상청에서 일기예보 할 때 매우 강한 비라고 하는 게 시간당 30mm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30mm보다도 거의 3배 가까운 크기의 비가 되겠고, 실제 우리 밀양시의 50년 동안 기상 관측 이래 가장 큰 비는 시간당 70mm, 1998년에 왔던 시간당 70mm가 가장 큰 비였습니다. 그보다도 약 15% 더 여유 있는 비에도, 더 큰 비에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침수 원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당 80mm의 비가 왔을 때 지금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지금 관로의 상태나 펌프장 용량이 그대로라 그러면 이렇게 넓은 지역이 침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다소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의 위험도 더 크고 더 깊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비가 내려서 하천으로 배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내린 비가 이제 저희 도로변에 보시면은 이렇게 빗물바지라는 배수구라고 보통 부르시는 이런 빗물바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빗물바지를 통해서 그 땅 밑에 있는 우수관으로 유입이 되고요. 우수관을 통해서 그 하천까지 가게 됩니다. 하천까지 가서 하천수가 높을 때는 빗물 펌프장을 통해서 하천으로 퍼내게 되는, 강제로 퍼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빗물이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빗물바지부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파손이 되어 있으면은 밑에 우수관이 암만 큰 거를 놓더라도 침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빗물관들이 보통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리 가곡 지역에 총 15km의 빗물관이 있는데 이 우수관로 전체 중에서 약 20% 정도가 통수능이 크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막혀 있다든가 뭐 이런 침하로 인해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빗물펌프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천까지 갔을 때 하천수가 높아지면 강제로 펌프를 해줘야 되는데 펌핑을 해가지고 퍼내줘야 되는데 하천으로. 근데 이 빗물펌프장이 우리 가곡 지역에는 2개가 있습니다. 2개 모두 벌써 설치된 지가 40년, 30년이 지난 오래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시간당 80mm의 강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간당 60mm의 강우만 오더라도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만큼 용량이 좀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빗물바지가 부족하거나 또는 오수관로가 부족하거나 또 빗물펌프장의 크기가 부족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총괄 시설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가장 먼저 이제 빗물펌프장의 경우에는 각 한 개소 여기 이제 기존에 펌프장이 있었는데 이 기존 1펌프장 옆에다가 바로 인근 지역에다가 기존 펌프보다 약간 큰 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가곡 2펌프장에는 원래 기존 펌프장이 있었는데 그걸 아예 철거를 하고 새로 기존 펌프장의 한 1.5배 규모의 펌프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로의 크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관로가 이제 부족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존관을 철거하고 확대하는 구간이 되겠고 이 빨간색 부분들은 또 아예 새로운 관을 놓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수관은 약 4km, 4.1km를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빗물바지도 73개소 아까 보여드렸던 빗물바지도 부족한 구간에는 더 추가로 신설을 하고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들은 새로 교체를 해서 73개소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요 신설 노선만 위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일부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 폭이 2m 그리고 세로로는 한 1m가 되는 큰 관을 신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 2구간 밀양역에서 한전까지 이 2구간에 대해서는 가로 1.2m 그리고 3구간 위에서부터 행정복지센터까지는 약 1.5m 크기의 우수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통수능이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도 계속 추가로 확대 교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 빗물펌프장은 아까 그 1펌프장 옆에 이제 증설하는 것은 분당 140톤을 퍼낼 수 있는 규모로 신설을 계획을 했고요. 가곡 2펌프장은 기존 150톤 규모의 펌프장을 철거를 하고 220톤 규모로 신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 펌프장을 짓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큰 조경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조경 계획을 수립을 해서 외관상으로도 좀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요건 이제 보시는 거는 가곡 2펌프장 아예 새로 할 수 있는 가곡 2펌프장이 되고요. 가곡 1-1펌프장은 좀 부지가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런 파고라 같은 거는 설치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사업의 효과입니다. 본 사업을 하기 전에는 10년 빈도, 그러니까 시간당 60mm비에도 이렇게 침수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렇게 10년 빈도뿐 아니라 30년 빈도, 아까 80mm, 시간당 80mm의 큰 비가 오더라도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공사비와 시설 부대 경비 등을 합해가지고 약 274억 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수관로 공사 진행 순서입니다. 보통 아까도 보셨다시피 저희 관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골목길보다는 이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런 관로를 신설하거나 관로를 이제 통수능이 작은 관로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 땅 밑에 도로 밑에 관로들이 매설되어 있거나 또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이제 절단을 하고 걷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걷어낸 다음에 컵하기를 해서 이런 사각형, 큰 사각형 안거나 원형관을 매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설을 한 다음에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가진 작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원상복구, 다시 포장을 새로 하고 원상복구해서 관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 과정에서 아마 도로 폭도 많이 잡아먹게 되면서 도로 교통통행 굉장히 많이 불편하시게 될 것 같아요. 또 공사 기간 중에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불편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희 공사 진행되는 한 2년 넘는 기간 동안 좀 불편하시겠지만 특히 이 사업은 다른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스관처럼 다른 데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 가곡 지역만을 위해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공사 기간 동안 좀 불편하신 점을 참아 주시면 저희 공사 끝나는 2년, 3년 뒤에는
침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바로 이어가지고 뭐 또 바로 회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저는 다음 지역분이 공감하고 처음 들었습니다. 이 가수농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지금 가수는 크기 이제 보도걸로 네, 그 크기 너무 높아가고 네, 그 가수가 물이 이제 실체가 되니까요. 이 가수 물이 선내들지 않게 그 높게 이렇게 보도걸로 운행하지 싶은데 이 공사가 하고 이래가 진수가 안 일어납니다. 네. 그럼 그 보도걸로 그 높이를 네. 같이 이렇게 낮춰줄 수가 있나요? 도로 경계석은 뭐 침수 목적, 침수 방지 목적도 있겠지만 뭐 이제 차량 통행 관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뭐 차를 예,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예. 사문을 열 때 그 크기 너무 높으니까 네. 사문이 이렇게 잠시다 보니까 네. 작은 사고를 하면서 차도 이렇게 가솔이 되고 한 10분 만에 나머지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가부동 그 미랑 호텔부터 간선 앞까지 연결해서 가부동 떠돌이 너무 높아가 뒤에서 안그리에서 안전까지 안전 앞에 이구만 이쪽에 이쪽이신데 오죽도 네. 많이 좋아하는데 밑에 보도에 보도를 낮추게 되면 우리가 차량이 너무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0cm 정도 전 턱을 두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 구조상으로 그게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부착을 하면 뭐 경계선이나 그런 것들 저희 있으면 지금 제가 센치 세븐 25cm더라고요. 괜찮이 예, 그거는 도로가에서 여기가 대전이고 이게 예. 이쪽 라인 구간을 말하는데 이쪽 네, 저희 공사 구간이 많이 예, 그리고 네, 공사 구간이 좀 아닌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사 구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경계 도로 경계석을 낮추는 부분은 저희가 그냥 임의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공사를 하시면서 같이 하셔요. 아 근데 일단 방금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 공사 구간이 아닙니다. 예, 이쪽에는 지금 지금 이런 구간만 개선을 하면 요 지역은 다 침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시면 요 지역이 침수가 되니까 여기 관을 다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앞전에 그 전단에서 이미 관을 확대를 해주면은 그 지역에서 침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굳이 관을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수 앞에는 크기 아까 그거에서 이제 예를 들겠는데 알게 하시는 분들이 또 오시는 손님들이 너무 위를 많이 넣으니까 그게 높다 너무 높다. 굉장히 그거는 뭐 좋은 사무소를 좀 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오르구스에 직접적으로 드리는 하시는 좀 하시겠지. 알겠습니다. 네. 저는 팔공장 전선입니다. 저게 제가 여기 살고 있을 때는 일대 시장이거든요. 예. 일대 시장. 영빌라 옆에. 예. 일대 시장이 나가 보니까 시장 정수리는 시설을 좀 보니까 나무를 이래 심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은 2펌프장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1펌프장도 차폐목은 이렇게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도 보시면 나무를 심어 주시는 이렇게 나무 다른 데랑 네. 1톤보다 이렇게. 예, 1펌프장에도 1펌프장이 1-1을 세우고 있어요. 1펌프장이 네. 이 펌프장은 여기가 바로 앞에. 아파트 바로 앞에 예, 예. 근데 거기에 차폐 식재를 해주는 공간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식재나 그런 부분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기에다 원래는 그거를 증설을 하고 싶었는데 예. 부지 자체가 안 나와서 그 옆에 공지에다가 저희들이 나대지에다가 펌프장을 지금 신설하는 계획으로 잡아놨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 지금 초기 식재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식재는 저희 그 울타리도 지금 설계 검토를 하면서 울타리도 좀 이쁜 걸로 그렇게 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기존 그 주장에 뭘 자주식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지. 혹시 나무를 치게 되면 저희들은 그때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앞에. 예수장한테 나무가 있었는데 혹시 또 나무를 치게 되면 그 주위 분들이 나무하고 나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가 안 씹어서 마시고. 일베 기존 있는 설명은 소모가 안 되는 건데 네. 혹시 소원해달라 하시면 좀 그래 그런 뜻이 아니시네요. 흔들지 말아야 될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대수당도 땅이 부도다니까. 예. 일대수당. 일대수당도 그 허물고 그 새로 질 수는 없습니다. 그 기존 대상을 허물고 그 자리에 넓게 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땅이 없다니까 그 주위에. 네네, 땅이 없습니다. 부도기 때문에 그것을 허물고 그 자리에 좀 어떻게 지으면 안 되니까. 거기 부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고요. 넓지가 않고 지금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하고 있는 이 가구 1퍼프장 같은 경우는 260톤입니다. 분당 260톤 규모의 퍼프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그 규모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구 1-1이 생긴 게 가구 1퍼프장의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부지 확보 측면에서는 도저히 자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가구 1-1 퍼프장을 계속 나눠서 이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가구 1퍼프장에 거기가 딱뭐 규모가 그 부지만 좀 확보가 되면 거기다 짓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이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사 기간에도 비가 아까 말씀하신 80mm, 100mm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사한다고 그거를 깨서 공사를 그 운영이 안 돼버리면 당장 가구 또는 이건이 그 지역이 아마 침수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공사 중에도 저희들이 계속 이 기존에 있는 버프장 운영을 계속 해줘야 돼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 용량이 큰 배수정 우리가 손실되어 있는 우기철 지나고 바로 공사를 시작해야 9월달이나 바로 시작 들어가야 요즘 아시겠지만 가을철 장마도 가을철. 올해도 많았고 봄철에도 요즘은 그 강우가 여름철 우리 지금 장마철에 강우가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봄이나 여름 초반 그런 쪽에 지금 집중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을철에 가끔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당연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불특정하기도 오는 그런 게릴라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조건 기존 시설 부시고 거기다 짓는다. 그렇게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 오늘 설명에 그거는 저는 가옥사 동네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피상청에서 예전에 가지고 80mm 보신 꼴받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국물관리가 73기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주민들 여기도 수렴한 게가 아니면 주민대로 73기수로 피정을 해가지고 임의대로 하지는 저희가 않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은 혹시나 오늘 뭐 부족한 구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73개를 정비하겠다고 한 거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800개가 있는데 800개를 다 일일이 조사를 했고 거기서 뭐 좀 아까 보시다시피 좀 파손되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그 저희가 구간을 거리상 따졌을 때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집수 효율을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좀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는 또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반영을 해놓은 거에 추가로 만약에 통장님께서 여기는 비율과지가 추가로 필요한데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 만약에 안 돼 있는 구간이면 저희가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 예림도 지나면 오른쪽 약간 보면 그냥 예림도 지나면 오른쪽에 숲이 져 있고 예. 거기 원래 청수집이 있는데 네. 그 물을 먼저 저쪽에 이 펌프장 절로 220분짜리 걸어 가면 그 집중호가 시간 한 80mm 내리고만 지금 내려가면 벌써 이 물이 다 깊습니다. 그 T자 거기에 펌프장을 하나 기하고 바로 올리는 게 안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거 검토하면서 지금 원래는 이 지역이 지금 침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기존에 여기 나대지 쪽으로 많이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프루지오가 생기면서 여기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데 좀 높아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가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를 개선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가 제일 낮아요. 네, 지역 중에 이 가옥동 중에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모여서 이거 지금 시설을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빼다 보니까 요 안구가 문제예요. 일바이 일자리인데 요 안구가 받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요 광고를 늘리고 요런 광고들이 생긴 게 여기에 들어가는 유입량을 좀 줄여서 이 가공기 펌프장으로 다이렉트로 뽑아주는 지금 시설이거든요. 지금 난로가. 그래서 최대한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 관로가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관로에서 지금 물을 못 받아주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이 관로를 지금 우선은 그 용량이 최대한 줄여서 지금 우리가 최대한 늘려주고 해서 최대한 좀 관로 용량을 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관로들이 좀 생겼다고 보시면 이건 개량입니다. 기존 관로를 이제 확산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부사 중간에 불렸어. 주민들 불편이 대단히 크거든요. 예산을 추진 확보해서 부사 기간을 안쪽에서 알려는 장부를 좀 예산 부족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 이거 한 군데 바로 한두 군데만 한 군데 이렇게 안 되나? 시험 중에 많이 붙여가지고. 예. 공사를 열어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저희 침수 예방 사업이 저희가 지금 공단에서 수행한 게 한 40개가 넘습니다. 그 기간 저희가 그런 그 공사 기간을 따져봤을 때 최소 30개월이 다 소요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개월을 잡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임의로 그걸 공사 기간을 줄여놓으면 나중에 그 시공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거는 착공한 다음에 저희 공사 관리 좀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최대한